여러분,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25%가 됐어요.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0.5%예요. 그런데 그게 오르고 또 올라서 3.25%까지 올랐으니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쭉쭉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죠?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조차 금융당국에서조차도 야, 이러다가 위험할지도 몰라.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출금리 내려라 이거야. 대출금리 내려라.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대출금리 내려라면서 말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장까지. 대출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전수조사까지 꺼내 들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내려가긴 내려가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입니다. 하단. 하단 인하폭이 0.22%포인트였습니다. 0.22%포인트.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단은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상단은 말입니다. 오히려 올렸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하단은 주택담보대출 5.38%에서 5.16%로 내렸거든요. 0.22%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단은요. 7.36%에서 7.72%로 올렸습니다. 내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물론 전세자금 대출은 내렸습니다. 상단이 6.66%에도 6.38%로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6.66%, 6.38%로 내렸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하단도 5.32%, 5.12%, 5.10%로 내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단, 하단 다 내렸죠. 그죠? 상단, 하단 다 내렸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요. 6.66%에서 6.38%까지 내렸으니까 0.28%포인트 내렸는데요. 0.28%포인트. 많이 내렸죠.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신용대출금리도 내렸습니다. 하단은 올렸어요. 6.20%에서 6.2%로 약간 올렸어요. 0.02% 올렸는데 상단은 7.47%에서 7.25%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25%까지 내렸다는 것은 0.22%포인트를 내렸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금리를 내리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려도 높다. 내려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도 이게 7.72%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더 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각 은행들마다 이게 대출금리를 쭉쭉 내리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주담대도 그렇고 전세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0.22%포인트를 내리고 있고요. 하나은행은 마찬가지로 0.12%포인트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은 0.48%포인트 내렸고요. 신용대출은 0.22%포인트 내렸습니다. 농협은 전세대출, 신용대출 0.21%포인트 같이 내렸고요.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만 0.21%포인트 내렸습니다. 아마 금융당국의 압박이 계속될 거니까 아마도 더 계속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덜 말입니다.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관치. 예. 이 관치가 이게 심해지면 말입니다. 은행, 금융시장이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예, 왜곡이.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장 원리대로 맡겨뒀더니 말입니다. 대출금리는 엄청 올리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추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예, 시장에 들여다보고 은행 너네들 예대 마진이 너무 커. 이거 좀 줄여. 뭐 이런 차원에서 대출은 내리고 예금은 올려야 되는데 예금도 같이 내리고 있어요. 같이. 예, 그러면서 예,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예, 은행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예, 나라가 힘든데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관치가 심해지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시장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진짜 심각한 관치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예, 금융권의 관치는 그렇게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 이게 금융권의 어떤 관치는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예, 정부의 어떤 간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장은 왜곡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예, 금융당국에서조차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 시장은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치는 결국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는 사실 예, 반드시 명심하고 시장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